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기초 연산 가이드 제가 좀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좀 타이트하게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가이드가 되는 영상을 따로 올려드린 적이 없어서 이거 좀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세트 A부터 세트 D까지 좀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자료집을 보시면 자료집마다 하단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뭐 앞에 이제 뭐 명칭이 써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느 시간을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되냐면 제대로 정말 시험장에 준비를 한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9단계 요게 한 페이지당 20문제씩 있으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20문제거든요. 그래서 한 문항당 10초를 얘기한 겁니다. 이게 한 문항당 5초 컷이 나오면 근데 이 연산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 5초 컷이면 아니면 7초 컷이면 10초 컷이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장에 갈만하고요. almost 거의라고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좀 시간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실은 별로 이상적이진 않다. 연산 20초도 엄청 빠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5초까지 가야 된다니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 봤을 때 그 느낌이 숫자가 이 정도 나오겠는데 그 느낌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곱셈, 덧셈, 뺄셈 일단 요 세트인데요. 요 세트는 처음에 딱 자료집을 받으시면 이런 구성으로 드립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이제 앞에 거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해설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건데요. 문제랑 해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선은 이 문제를 받으시면 요 문제에 있는 거 있죠. 제가 보통 일주일에 여기 요 한 페이지 쓰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4페이지 쓰시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요 4개가 세트가 납니다. A 세트, B 세트, C 세트, D 세트 해가지고 한 세트씩 나가요. 아예 총 4개가 한 세트로 해서요. 그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지금 A 같은 거에 여기 20문제가 이제 하루에 푸는 거고 여기에 근본적인 목적은 대략적으로 암산을 해서 결과치를 근사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답이랑 매칭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곱하기 할 때도 실제로 진짜 여러분들이 다 곱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대략 반올림에서 나온 결과를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은 실제 계산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확인하시라고 2가지 반올림한 것과 진짜 계산한 것 2가지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연산은 암산으로 추정하는 게 목적이고요. 암산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역시 어림잡기로 좀 해놨죠. 중요한 거는 3자리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앞에 3자리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3자리들 간의 숫자로 나와서 3자리만 나온다면 이건 다 구하는 게 맞겠지만 4자리 숫자가 나온다면 그냥 앞에 3자리까지만 하셔도 크게 무리 없다는 거죠. 역시 근사치를 찾는 거에 초점을 두시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곱하기는 2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정말로 반올림해서 가는 방법. 반올림해서 가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하면 반올림이야 뭐 정말로 반올림 하는데 둘 다 올려지게 되면 실제 값은 이거보다 작을 거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이걸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자리 2자리만 따서 가세요. 원래 계산을 가져가든 반올림을 하든 앞에 2자리로 추정하는 걸 연습하세요. 3자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데다가 부담감이 있어서 이게 좀 하기 힘들고요. 암산으로선 좀 이제 힘든 분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거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 앞에 2자리. 뭐 73 곱하기 3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19인데 0이 3개 붙으니까 21만 9천일 겁니다. 근데 실제 값은 얘네보다 어떨 거다? 실제 여기도 5가 올라갔고 여기도 5가 올라갔으니까 여기 3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3이 올라갔다는 건 700이 3개 올라간 거고요. 2100. 그 다음에 여기서 5가 올라갔다는 건 300이 5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1500. 그래서 300이 5개 1500에 2100까지 거의 3000가량이 올라갔고요. 실제 값은 3000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맞아요. 그래요. 3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정하는 방식 이게 있고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자, 800이랑 770으로 반올림을 했고요. 87에 56, 87에 56이니까 56만에 5만 6천을 추가해서 61만 6천이 나올 겁니다. 근데 61만 6천인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하나 줄었습니다. 800이 하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여기 4가 줄었습니다. 700이
몇이 줄었다고요? 4개가 줄었다고요. 700이 4개면 2800에 800이니까 그럼 3600 정도가 줄어든 거고 이거보단 어때야 된다고요? 3600 정도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략 3600 정도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61만이 아니라 여기 요 들어가는 숫자가 여기 3600 정도 커지니까 61만 9천 정도까지로 올라가겠죠. 실제로 61만 9,884니까 차이가 어때요? 역시 한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엔 일단 반올림으로 계산을 하시고 추후에 줄어드는 수량, 늘어나는 수량으로 추정입니다. 계산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손계산이 아니라 암산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좀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그냥 앞자리 보시고 이거보단 크겠지 작겠지 하는 맨 앞자리만 보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계산을 연습하는 이유는 시험에서도 똑같이 쓰기 위함이고 똑같이 쓸 때 이 계산 그냥 많이 한다고 해도 5초는 힘들어요. 이런 느낌이어야 가능한 거지. 실물 계산은 힘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산이 될 수 있게 요 연습을 해 두시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자리 가운데 자리,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으로 높은 자리부터 각 자리만 하세요. 처음 연습하실 때는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여가는 건데 어떤 거냐면 100의 자리만 씁니다. 4 더하기 8, 12죠. 8 뺍니다. 다시 4입니다. 4에다 6 더하면 10입니다. 10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8, 9입니다. 9에서 빼봤자 없으니까 9입니다. 9에다가 6 더하면 15입니다. 15라고 써요. 자, 1의 자리 7 더하기 4 11. 11에서 9 빼면 2입니다. 2 더하기 1은 3입니다. 써요. 이게 100이고요. 이게 10이고요. 이게 1입니다. 자, 100이 10개면 1000. 1153입니다. 정답은 1153이에요. 낮은 자리부터 해서 올리지 마시고 높은 자리부터 각자를 보시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우린 앞자리만 볼 거예요. 왜? 감 잡기 위한 거니까. 추정하기 위한 거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353, 792 이거 똑같이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 3 더하기 7 빼기 7이니까 3. 3에서 7 빼면 빼기 4. 빼기 400이 되겠죠? 일단 빼기 4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 더하기 9 14. 14 빼기는 12. 12에서 더 뺄 거 없으니까 12 이렇게 쓰게 되고요. 3 더하기는 5. 5에서 6을 빼면은 빼기 1. 빼기 2니까 빼기 7 이렇게 되네요. 빼기 407 더하기 120입니다. 그러면 287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앞자리부터 하셔라. 더하기 빼기는 앞자리부터 합니다. 요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나중에 2단계가 익숙해지시면 이걸 줄여서 암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B입니다. 세트 B도 이렇게 두 가지를 드리게 되는데요. 요렇게 지금 두 개고요. 요게 이제 해설지를 보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좀 올려놨는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데 51% 증가했고 이쪽으로 가는데 37% 감소했으면 왼쪽으로 더 많이 증가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석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둔 거고 그냥 곱셈 비교는 단순하게 여기 지금 제가 결과를 아예 곱하기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곱셈 비교는 결과만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거지 사실은 이렇게 비율로 보시는 게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좀 어색하실 겁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크니까 오른쪽일 거야 하고 싶은데 되려 또 그런 걸 봐도 또 이게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빼기 51%랑 더하기 96%가 만나면 그러면은 96에서 51을 뺀 45가 남으니까 오른쪽 45% 증가한 건데 왜 왼쪽이 크냐 이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비율 중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 중첩을 배제하고 우선은 요 곱하기 어림잡기는 지금 요 해드리는 해설로 정확히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해설 보는 방법에서 여기 부등식, 여기 곱하기 비교는 그냥 좌우 비교와 곱셈의 결과치 정도를 보는 걸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분수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분수의 이 소수점 값을 써놨는데 이건 왜 써놨냐면 이렇게 계산해서 비교하세요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소수 몇 번째까지 가야지 비교할 수 있는 분수였는지 보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소수 몇 번째까지 실제로는 해야지 비교될 수 있는 놈인지를 보시고 우리가 사실은 소수 3번째, 4번째까지를 해서 정답을 찾는 놈을 그렇게 안 하고 찾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에. 그래서 이 분수에서도 역시 분수 비교도 요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했어야 되는지를 참고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곱셈 비교 방법부터 얘기할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곱셈 비교는 일단 처음에
유사 데이터를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 세트와 왼쪽 세트 중에서 작은 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3이라는 놈은 137보다 작다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작은 걸 담당하는 애가 얘란 얘기입니다. 우측에서 작은 걸 담당하는 애는 얘죠. 그 세트끼리 서로 얼마의 변화를 보여주는지 써놓습니다. 15가 커지네요. 이렇게요.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트 중에서 작은 거에 표기를 해두시고요. 137과 109가 이제 서로 각자의 큰 역할을 하고 그 중에 작은 역할은 119죠. 119가 137로 갈 때 얼마나 커지는지를 써놓습니다. 일단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이들 간의 비율 관계를 보세요. 15한테 18은 몇 배죠? 1.2배입니다. 이제 화살표로 표기할게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15와 18의 관계로 보니 오른쪽이 1.2배입니다. 산출이 가능한 숫자예요. 약으로 써도 됩니다. 지금은 산출이 가능해서 그냥 1.2로 썼습니다. 이 1.2가 또 어색하시다면 또 조금 연습은 필요하실 텐데 약분하면 돼요. 3, 5, 15, 3, 6, 18, 5한테 6은 1.2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왼쪽이 어떠면 되냐면 1.2배랑 똑같으면 이 부등식은 같은 거고 1.2배보다 왼쪽이 크면 왼쪽이 큰 겁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누구로 할 거냐? 바로 이 비교 대상, 동그라미 친 애들끼리의 비교를 하거나 동그라미 치지 않은 애들끼리의 비교로 그 배율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으면 그걸로 정합니다. 지금 어때요? 100한테 1.2배는 120이 될 텐데 여기 지금 120이 넘었습니까? 119가 아니죠. 왼쪽은 곱하기 1.2보단 작습니다. 그 말은 오른쪽이 큰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 볼 만한 얘기라는 거죠. 밑에 문제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일단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작은 담당입니다. 여기서 1로 올 때 4가 커요. 그냥 4라고만 쓸게요. 오른쪽 올 때 4가 커요. 128에서 136으로 갈 때 8이 커요. 올 때 갈 때 하니까 이쪽으로 갈 때 얼마나 컸던 거냐면 2배가 컸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2배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2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숫자 관계가 있습니까? 136 입장에서 절대 없고요. 112 입장에서 2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배 넘기는 거 없으니까 왼쪽이 커요. 왼쪽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천천히 얘기하면 한 번 더 천천히 얘기하면 양쪽에서 작은 걸 담당하는 애들끼리 110이랑 116인데 그중에 작은 애한테 치고 차이 쓰시고 또 작은 애한테 치고 차이 쓰시고 그래서 이걸로 이 방향을 보고 아 왼쪽이 곱하기 2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방향에서 곱하기 2를 넘기는 숫자 관계가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끝난 겁니다. 왼쪽이 큰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곱셈 비교. 이거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몇 번 계산해서 하시면 7초 10초 때까지 진입 금방 됩니다. 한 문항당 7초 10초요. 요게 곱셈 비교였고요. 분수 비교는 제가 요 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해설지에서 보여드렸지만 소수점 3자리 아니면 4번째 자리까지 가야만 비교되는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면 상하 배율. 자, 상하가 좌우도 있고요. 상하도 있는데 저는 주로 상하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상하가 3배 초과시 3배, 상하의 배율 관계가 3배 초과시 요 배수 삭제 후 진행 이걸 추천합니다. 그렇죠? 3배 초과시 이게 무슨 소리냐? 딱 봤는데 어때요? 위아래 배수 관계가 크죠? 그럼 배율 관계를 먼저 삭제합니다. 38에서 340은 몇 배 할 수 있어요? 9배 됩니까? 9배 안 돼요. 8배 좀 넘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66에서 593은 어때요? 69, 54, 69, 54, 594예요. 거의 9배죠. 얘는 거의 9배입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9배 많이 부족해요. 분모가 더 작으니까 오른쪽이 클 겁니다. 얘는 뭔가 그 배수만큼을 제거하기 전에 끝났네요. 두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32에서 286 몇 배 할까요? 9배 가능하죠. 9배를 한다고 하면 39, 27, 29, 18, 288인데 근데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곱하기 9를 하고 2를 뺄 겁니다. 얘는 어떨까요? 59, 45, 59, 45 곱하기 9를 하고
1이 남을 겁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해요. 어차피 곱하기 9는 똑같이 할 거니까 이 배율 관계 무시하고 나머지 빼고 더하는 것만 생각합시다. 분모가 뺀다라는 건 분모가 더 작아진다라는 뜻 아닐까요? 제가? 얘는 분모가 더한다는 건 얘가 더 커진다는 뜻이죠. 어때요? 그럼 어떤 겁니까? 더 많이 빼는 쪽이 분모가 작으니 더 커질 거다. 왼쪽일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똑같이 더하기 1이 됐다고 해볼게요. 다 숫자를 9배를 제거했는데 양쪽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더하기 1이 남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볼 겁니다. 32한테 1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죠? 32한테 1이 차지하는 비율과 55한테 1이 차지하는 비율 어디가 커요? 32한테 1과 55한테 1과 어디가 커요? 32한테 1의 비율이 더 큰 거죠. 그죠? 큰 숫자한테보다. 그럴 경우에는 얘한테 이 비율이 더 크다는 건 밑에가 더 크다는 거니까 그땐 오른쪽이 답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수를 제거하고 나머지의 비율로 비교합니다. 이게 분수 비교예요. 여전히 알쏭달쏭 하실 분들을 위해 하나 더 조금 쉬운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계산 생각하기 좋은 걸로 해봅시다. 자, 여기 2, 여기 3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4배하고 애초에 1 더할게요. 4배하고 1 더하면 9입니다. 얘도 4배하고 1 더할게요. 3, 4, 12 더하기 1이니까 13입니다. 실제 얘의 결과는 9, 3, 27, 26이니까 오른쪽이 클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배수를 생략해 볼게요. 자, 일로 가면은 4배를 제거하고 1이 남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4하고 1이 남고요. 이쪽도 곱하기 4하고 1이 남습니다. 똑같이 1이 남았는데 2한테 1이라는 건 50%죠. 3한테 1이라는 건 33%죠. 분모의 33%가 남은 것과 분모의 50%가 남은 것과 어디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크게 남은 쪽이 작은 겁니다. 분수는. 그래서 오른쪽이 커요. 이게 배수 관계를 넘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난해한 풀이에서, 가장 난해한 분수 풀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쉬운 걸로 용병법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가 분수 비교랑 빈칸 채우기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일단 분수 비교 같은 거는요, 요렇게 써놨는데 이 결과 내시라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실 때 처음부터 누가 제일 클 거야, 두 번째일 거야를 먼저 숫자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를 참고하셔서 여기에 실제 분수의 계산 결과가 있으니 진짜로 내가 고른 넘버원이 맞는지 넘버2가 맞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그거 하시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답지에 여기 덧셈은 뭐 이미 앞단에 설명했던 거죠. 칸 단위에다가 채우는 걸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라 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덧셈은 뭐 설명을 좀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요 분수 비교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분수 비교의 숫자 배치는 최초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 문제에서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작아 할 때 나오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료를 쓰게 되면 숫자 간의 관계가 막 진짜 비등비등한 것보다 되게 잘 비교될 수 있게 심플한데 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 보시면 누가 제일 클지 두 번째일지 세 번째일지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냥 넘버 매기시라는 거예요. 1번을 그렇게 해볼게요. 딱 보시면 가분수는 얘밖에 없습니다. 얘가 넘버 1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다 진분수인데 얘가 분모랑 분자가 되게 가깝습니다. 얘가 넘버 2예요. 얘는 절반도 안 됩니다. 분자가. 하지만 얘는 절반을 넘겼죠.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입니다. 심플하죠? 다시 한번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자료에서 나올 테니까 분수 비교가. 자, 다시 한번 숫자가 있습니다. 제일 큰 놈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가분수고 저기도 가분수인데 여기는 뭐
200에 400이니까 거의 2배의 느낌도 나죠? 제가 넘버원이고 얘가 넘버2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가분수라도 여긴 1점 몇 배니까. 그 다음에 여기 500한테 300이 있고 500한테 500이 있는데 500한테 500이 가깝죠. 얘가 3이고요. 얘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 매깃이라는 거예요. 분수 비교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한 문제당 어때요? 7초, 10초 가능해 보이죠? 실제로 좀 가능하게 배치해놨습니다. 비슷하게 애매하게 나오는 게 한두 개씩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료 채우는 거는 어떤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냐면 그러니까 어디부터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5개의 그 칸들이 다 달라지는 부분을 좀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를 보시고 이 부분을 먼저 채우시면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게 뭐 여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요거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당입니다. 이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하나당 한 10초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보통 한 박스당 한 6개에서 7개 박스를 비워놨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8개가 비워져 있으니까 이거 한 박스를 다 채우는데 1분 정도 걸리는 게 맞습니다. 1분이 조금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채우는 거 한번 좀 연습해 보셔라.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채우시는 걸로. 그래서 하나 채울 때마다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채우신 다음에 한 번에 박스를 딱 보시는 걸로 해서 최대한 완성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트 D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세트 D는 증감률과 비중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하시는 계산일 것 같아요. 실제로 아주 심플하게 정답도 그냥 정말로 212에서 145로 줄면 몇 퍼센트 줄었는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에서 비중도 196분의 28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각자 그냥 비중만 써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 방법은요. 역시 암산으로 하는 계산 방법은 이렇게요. 첫 번째 차이를 씁니다. 차이를 쓰시고요. 지금 1번을 예를 들어보면요. 차이는 152입니다. 차이는 152요. 152가 줄어든 거예요. 빼기로 쓸 겁니다. 두 번째, 10%가 몇 개 들어가는지 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152한테 252의 10%가 10%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끝에 점 하나 찍으면 그러니까 끝에 숫자를 하나 버리면 25가 10%가 되겠죠. 그래서 10% 25가 얘한테 몇 번 들어가는지 씁니다. 6번 들어가겠네요. 25의 6배가 150이니까. 그럼 몇 남았죠? 2 남았죠? 세 번째, 남은 것은 1%가 몇 개 들어가는지 씁니다. 1%면 2.5겠네요. 2.5가 2한테 몇 번 들어가요? 한 번이 조금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을 겁니다. 이건 안 쓸게요. 얘는 대략 몇 퍼센트다? 10% 6개 들어가니까 60%인 겁니다. 대략. 그래서 실제로는 60.3%니까 어때? 뭐 좀 비슷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번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할게요. 실제로 계산을 하실 때 숫자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혹시 50이나 100이나 200% 정도가 줄어든 게 있다면 그건 먼저 빼놓고 하세요. 그래야 계산이 좀 더 수월해지니까. 자, 첫 번째 똑같이요. 차이를 쓸 겁니다. 차이가 몇이냐면 127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50%는 먼저 제외해 볼까요? 227에 50%면 113입니다. 여기서 113을 제외하면은 14 정도 남아요. 이미 50% 감소는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하 동일합니다. 14에는 10%가 몇 번 들어갑니까? 22가 14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세 번째, 1%는 2.2는 14에 몇 번 들어가죠? 6번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대략 6번 정도, 약인 겁니다. 약. 그래서 약 6번 정도, 그러니까 빼기 6% 정도에 근접할 겁니다. 실제 결과를 보셔도 빼기 55.9예요. 어때요? 비슷하죠? 네, 빼기 55.5 비슷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추론하시는 거 일단 차이 구한다, 10% 들어가는 개수 구한다, 1% 들어가는 개수 구한다, 그리고 정답이다인데 혹시 되게 많이 빠진다면 50이나 100이나 200% 같은 거는 먼저 따로 선별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점차 하시면서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요 똑같습니다. 얘는 차이를 보지 않아요. 이 자체라서 처음에 똑같습니다. 1번 분모의 10%가 몇 개 들어가는지 봅니다. 분모의 10%가 여기에. 자, 38이 42에 몇 개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가죠?
한 번 들어갔습니다. 42에서 38 빼면은 4 남습니다. 두 번째, 분모의 1%가 3.82, 4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은 들어갑니다. 11%가량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략 11%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397, 39가 44에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들어갑니다. 10% 될 거고요. 빼면 5쯤 되겠네요. 근데 얘를 40쯤이라고 본다면 4 조금 넘겠네요. 4 조금 넘는 거에 3.9가 몇 번 들어가요? 한 번 조금 넘게 들어갈 겁니다. 11점 몇이겠죠. 그 실제로 11.1%입니다. 요 비중이든 증가량 증가율 감소율 모두 다 1%대까지만 소수점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대까지만 구하신 다음에 비슷한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는데 12%보단 좀 작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면 11이라고 쓰는 것보단 12보다 조금 작다고 표기해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1을 조금 넘을 거라서 뒤에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11이라고 쓰는 게 합리적이었겠죠. 이렇게 연산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암산으로 전환하는 거고 이걸 막 두세 달까지 끌어가시면 안 돼요. 한 달 내에 이건 졸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 자료는 제가 지금 톡방에서 드리고 있고요. 뭔가 조금 더 공식적인 어떤 카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하고는 싶은데 우선은 그게 좀 손이 많이 가서 당장은 그냥 손이 덜 가는 오픈 채팅에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러 자료랑 섞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 좀 주기적으로 좀 받아서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잘 만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